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조선생입니다. 이전 제 영상을 보고 코스피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께서는 그것 봐라 내가 이겼지 라고 저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코스피 향후 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3월 23일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이례적인 상승이 일어났죠. 금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127.51포인트 8.6% 상승으로 1600선을 탈환하였고 1609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은 4631억 매도하고 외국인은 821억 매도, 기관은 5031억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코스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이번 상승은 대세 상승의 변곡점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폭등, 그리고 중국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유 가격 하락, 이런 대외 악재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보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시고 내일 장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3.04% 하락, S&P 500 지수는 2.93% 하락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감염자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고 재정 부양책이 미의회에서 정파간 싸움으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내 많은 금융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월가의 유명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와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이크먼이 PER이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다며 지금 주식을 살 때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경제활동 중단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는 걸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미국 실업자가 매주 4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0%로 추락할 것이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재테크 읽는 주선생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 패닉을 보고 기술적인 침체일 뿐 불황으로 가지 않는다,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산업이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인간의 물질적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점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정유, 자동차, 조선, 그리고 IT 등 모든 것이 인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 산업 사이클은 다르지만 산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유 수요량이 늘어났습니까?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 더욱 필요한가요? 해상 물동량이 더 늘어났나요? 전혀 아니라는 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융위기가 왜 10년마다 찾아올까요? 금융시장이 10년간 선수들 사이에서 운용되다 보면 자연스레 거품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름 힘 좀 쓴다는 국가의 금융 조직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비싼 값에 넘기려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당연히 시장이 과열되고 피로해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양적 완화 목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일부러 붕괴시키고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된 만큼 개미 투자자인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잠시 관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원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즉 달러 찍어내기 발표로 WTI가 3% 반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원유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양적 완화 발표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이 있죠. 그런데 주식이든 선물이든 간에 호재거리가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급등을 하지만은 다음날이면 불 붙었던 불은 점차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 합중국 대통령의 주재로 러시아와 사우디 원유 감산 합의라고 발표되었다면 오늘 또 올랐고 내일 또 올랐겠죠. 왜냐? 실질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부양 정책은 American First, 미국 투자자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 현재 감염 확산이 잦아들면서 중국 산동 지역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말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개선됨에 따라 가동률이 점점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량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미 국내를 포함하여 많은 정유업계는 마이너스 정제 마진 여파로 석유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와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이라 인식하고 투자한 정유와 자동차 과연 단기적으로만 영향 있을까요?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금 현 사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나라의 수장이 금융경제 경색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살고 보자는 겁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이기에
이런 시그널을 철저히 무시하시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당장 증권앱 지금 지우시고 2, 3년간은 주식창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는 원리로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결정됩니다.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낮다는 말이고 국채 금리가 낮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높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경제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라고 불리며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미국 국채를 찾으며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채값이 상승한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투자의 기본 상식인데 그러나 지난주에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다우지수가 연일 하락하고 시장이 불안한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급등을 한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이 대규모 채권 펀드 환매 요구로 이어져 자산 운용사들이 서둘러 국채를 내다 팔며 일어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JP모건 투자 최고 책임자가 상상하지 못한 일,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시장 언급할 정도로 지금은 절대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독일 국채마저 시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채보다 리스크가 더 큰 회사채는 어떨까요? 차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과 같은 현상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코스피만 오르는지 3월 24일 종가 기준 코스피 8.6% 상승, 삼성전자 10.47%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13거래일 연속 매수했던 개인들이 금일 610만 주를 차익 실현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들이 신용을 쓰며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국제 금값 역시 5.59% 올랐습니다. 금값도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인데 금일 코스피가 상승한 점 과연 정상일까요? 미래의 지구인들이 작금의 사태를 걱정하여 연일 터미네이터를 내려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25일 수요일장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